첫 번째는 공유오피스 창업을 왜 해야 되는지. 현재 뉴워크라고 세계적인 공유오피스가 있죠. 근데 아마 뉴스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뉴워크가 지금 뭐 파산에 이르렀다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뉴워크가 파산할 정도인데, 세계 1등 공유오피스가 파산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공유오피스도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나의 이제 브랜드가 망했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망한 이유를 살펴보면 되거든요. 근데 뉴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CEO가 좀 방만한 경영을 했다, 또는 무리한 확장이 그런 원인이고, 뭐 카페 같은 경우도 똑같죠. 예를 들어 예전에 카페베네 되게 핫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좀 경영이 힘들어졌는데 카페베네 망했다고 해서 뭐 다른 커피가 다 망한 것도 아닌 것처럼 공유오피스도 그런 맥락이 똑같고요. 또 가장 제가 뉴워크랑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동네에 있는 공유오피스, 그런 데서 창업하기를 희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강남이나 교대, 뭐 서초, 잠실, 여의도 그런 데서 창업지를 알아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데는 임대료가 워낙 비싸거든요. 평당 10만 원 넘어가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예 타겟이 달라요. 뉴워크랑 제가 하고 있는 드림캐쳐스랑 타겟이 완전히 다릅니다. 뉴워크 같은 경우는 보통 소기업, 스타트업 그런 데를 타겟으로 해서 실제로 방문을 해보시면 1인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2인실, 뭐 4인실, 10인실, 20인실 그렇게 만들거든요. 반면에 제가 하고 있는 드림캐쳐스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공유오피스의 주요 타겟은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 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2인실을 거의 안 찾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면, 저희 공유오피스의 2인실이 총 3개 지점 합쳐서 한 10개가 넘거든요. 근데 2인실인데 2명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2인실인데 2명이서 쓰고 있는 경우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혼자 쓰고 계세요. 네.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인실을 많이 만들면 수익성이 당연히 안 좋아요. 이제 부동산 뭐든지 쪼개야 최고거든요. 그래서 1인실이 훨씬 많고, 1인실 수요는 확실히 넘쳐나는데 2인실 넘쳐나지 않아요. 뭐 2인실 만들었다고 해서 1인실에 2배 요금 절대 못 받거든요. 많이 받아야 1.5배 받습니다. 면적은 더 큰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뉴워크가 뭐 파산한다고 해서 공유오피스가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뉴워크가 파산하면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땡큐거든요. 왜냐면 그 수요가 저한테 흘러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유오피스가 뭐 갑자기 코로나 시대, 뭐 재택근무 활성화, 원격근무 활성화 때문에 갑자기 뜬 사업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공유오피스는 사실 뭐 소호사무실, 비즈니스 센터가 좀 지난 형태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사업 형태는 과거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이 뉴스 기사는 2001년에 제가 찾은 기사인데 이미 뭐 20년, 30년 전에도 있었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호사무실이나 비즈니스 센터가 좀 스튜디오나 택배 서비스, 라운지 같은 좀 공간의 개념이 바뀌면서 공유오피스로 진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좀 진화하고 있는 단계. 지금 오픈하는 곳도 공유오피스가 아니라 소호사무실 컨셉으로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 요즘 트렌드랑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하나 설명드리면, 유래에 있는 공유오피스가 이번 7월에 오픈했습니다. 근데 저희 1인실이 내치기 35만 원, 창치기 40만 원 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오히려 저희가 유래에 입점해 있는 상권보다 더 좋은 상권이 있어요. 거기에 소호사무실 컨셉이 하나 입점을 했는데 거기는 1인실이 18만 원 받아요. 예, 엄청 싸죠. 그러면 거기가 먼저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유래에 오픈하면 망하겠구나 생각하죠. 왜냐면 수지 타산이 거의 안 맞으니까. 물론 그 업체가 18만 원에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인테리어 비용 많이 세이브는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이유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소호사무실 컨셉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만실이 다 되고 나서도 만실이 안 됐습니다. 뭐 물론 온라인 마케팅 그런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월세가 좀 더 공유오피스에 더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10만 원 더 내고 좀 더 좋은 퀄리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MZ세대일수록, 좀 젊은 세대일수록, 또 신도시에 입점할수록 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소사무실 비즈니스 센터에서 공유 오피스를 진화하는 과정이 독서실도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진화하고 또 스터디 카페도 요즘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관리형 독서실 또는 관리형 스터디 카페로 다시 또 바꾸고 있죠. 그리고 원룸이나 고시원도 또 새롭게 바뀌죠. 또 세워하우스나 아니면 고시원, 또 고시원도 너무 일반적인 예전 그런 컨셉, 좀 노후화되고 좀 별로다. 그런 이미지가 강하니까 이런 이미지를 바꿔서 뭐 여성 전용 고시텔을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도 소사무실도 공유 오피스처럼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저는 공유 오피스를 전망을 하면 이런 사무실 형태는 없어지기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공유 오피스든 고시원 주거, 독서실 학업 이런 세 가지 시설업은 쉽게 사라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임대료가 싸요. 창업을 하려면. 왜냐하면 이제 처음 혼자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사무실 보통 한 10평짜리 통째로 빌리면 뭐 관리비 포함해서 한 6, 70만 원 하거든요. 아무리 싸봤자. 근데 공유 오피스에 들어오면 30만 원으로 다 끝나요. 그리고 자기가 비품 관리라든가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공유 오피스 매니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게 초창기 사업자들한테는 경제적으로나 계약적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 사무실을 자기가 이제 렌트를 하면 뭐 최소 1년 계약, 2년 계약해서 해야 되는데 공유 오피스는 심지어 어떤 데는 한 달씩 계약해 준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도 되게 유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레드오션인가? 점포라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상가 매물을 중개해준 사이트인데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일단 스터디 카페는 이제 아시다시피 좀 레드오션에 진입하고 있어가지고 매물이 많아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800개. 근데 공유 오피스는 한 8개 되고 고시원은 한 161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요즘 이제 3호점까지 하고 좀 4호점, 5호점도 생각이 있는데 투자비를 좀 적게 드리고 싶죠. 그래서 인수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점포라인이든 어디든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점포라인에 나온 8가지 매물이 괜찮은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데는 뭐 순이익이 한 달에 700만 원이래요. 근데 권리금 회수 기간 생각해보니까 1년 안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좋은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순이익이 이게 맞냐라고 하니까 그건 예전에 잘 나왔을 때 기준이고요. 현재는 순이익이 그냥 제로입니다. 그냥 본전이라고 하시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위 매물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뭐 가보시면 뭐 매출이나 순이익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인수 같은 걸 할 때는 좀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괜찮은 매물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예.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레드오션 아니고 더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 보고요. 그리고 매물 안 좋은 매물 나오는 것도 대부분은 새로 오픈한 공유 오피스보다는 거의 뭐 5년, 10년 이상 된 공유 오피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시설업이라서 스터디 카페도 예전에는 되게 각광받는 이제 창업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유 오피스도 스터디 카페처럼 우후죽순 생기면 그때도 스터디 카페처럼 매물이 넘쳐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오픈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먼저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어요. 이 진입장벽이란 뭐냐면 일단 뭐 투자금도 그렇고 그리고 고시원 등에 비해서 좀 업종이 생소하다. 그래서 아까 청울림 님이 오늘 강의장에 오신 분 중에서 여성분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 그 이유를 추론하기를 여성분들은 공유 오피스 창업하는데 별로 안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시원 같은 강의는 제가 봤을 땐 주부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면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여성분들이 사업자가 뭐 청소를 더 꼼꼼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공유 오피스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레짐작 때문에 관심 없어하는 주부분들 많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부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유 오피스가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창업이 마찬가지인데 입지에서
중요한 입지를 먼저 선점을 하면 그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확실한 진입장벽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자기가 상가주다, 건물주다 상관없는데 임차에 사는 경우는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내가 공유오피스를 창업하면 이 내가 창업한 지역에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를 쓰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소지를 쓰려면 전대동의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대동의서를 못 받고 공유오피스를 창업하면 100% 망합니다. 거의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전대동의서가 안 해주는 건물주가 더 많아요. 비율로 따져보면. 그래서 매물 찾기가 힘들어요, 확실히. 근데 반면 스터디 카페는 그냥 뭐 4, 50평대 매물 그냥 상관없죠. 뭐 창이 몇 면인지 주차가 어떤 컨디션인지 전대동의서 그런 거 필요 없기 때문에 솔직히 쉽게 창업할 수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는. 그리고 수요는 저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요. 일단 첫 번째로 공유오피스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부동산에도 공유오피스 창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 공유오피스가 뭐냐고 물어보는 부동산 중개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1인 기업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퇴사라는 영향도 있고 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엔잡러도 늘어나고 있죠. 저희 공유오피스 입주하신 분도 저녁 시간 이후에만 오신 분도 계세요. 뭐 다른 일 했다가. 그래서 집에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잘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로 뭐 저녁 시간에 몇 시간 쓰기 위해서 공유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국내 사업자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예요. 2018년에 7,60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에 한 9,3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예, 이게 되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유오피스 매출에서 상주 매출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비상주 매출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따 수입도 보여드릴 텐데 저희 공유오피스는 수입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아마 창업 정보 알고 계시거나 이 중에서 창업하신 분이 계시면 저 사기 아니냐, 너무 뻥치는 거 아니냐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비상주 매출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00만 사업자가 주소지를 어디다가 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자기 집으로 두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무실로 두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점점 세무서에서는 자택을 사업자로 두는 경우를 좀 배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아파트에서 뭐 사업자 내려고 하면. 근데 임대인이 그냥 부담스럽죠.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그래서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 쪽으로 와서 비상주 계약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공유오피스를 고객들은 왜 선호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무실 임대보다 훨씬 저렴하다. 두 번째는 단기 계약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만 대여를 원한다. 근데 일반적인 창업자는 이거 몰라요. 3번은. 비상주 매출을 간과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업무에만 몰입할 수 있다. 매니저가 따로 있으니까 뭐 커피 머신 알아서 청소해주고 복도 같은 거 알아서 청소해주고 다 관리를 해준다. 다섯 번째는 자택에서 집중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오세요. 네. 집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많이 오십니다. 여섯 번째는 본사까지 거리가 멀다. 그래서 다른 데 사업장이 있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하남지점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 사업장이 있어요. 본점이. 근데 거길 매일 갈 필요가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거점 오피스 개념으로 집 근처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구하는 분도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패스트5 아세요? 네. 패스트5에서 이제 저한테 제휴가 왔는데 제휴가 뭐냐면 그 패스트5는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그런 게 강하니까 뭐 기업들에서 거점 오피스로 쓸만한 데를 찾고 있는 걸 계약을 하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라운지 같은 공간을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 패스트5랑 수입을 나누고. 그래서 현재 뭐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원격 근무가 거의 끝났다 해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2022년 8월에 오픈했을 때도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